물론 이제 병오라는 것이 이제 이 우리 우주 자연 공간에서 어떠한 변화 원리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우리는 기호를 통해서 푸니까. 기호를 통해서. 하늘의 기운에도 화이고, 그죠? 이 땅의 기운에도 이 화예요. 그리고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화기가 굉장히 강하면, 일반적으로 화기가 강하면 어떻게 되겠노라는 거잖아요. 자, 먼저 화가 와 있다는 거죠. 천의 기운에 화라 하면, 자, 우리 일반적으로, 어떤 하늘의 기운에서는 벌써 그죠. 올해는 뭐 내년에 또 다시 정화로 가잖아. 이 하늘의 기운이 돌면서 어떻게 지금 이 화의 위치에서. 근데 일반적인 다른 곳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 화성의 별, 그죠? 화성이 남쪽 위치에서 그 어떤 여름의 기운이죠. 여름의 따뜻한 기운을 이 지구에다가 이제 내려쬐는 거죠. 그 기운을 그게 이제 제가 기초과정 처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세상이 변화하는 원리가 천수상해서 지수형으로 만들어져 나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천수상의 형태가 하늘에서 땅에다가 기운을 들이우다라는 거잖아. 그래 어떻게 들이우고 어떤 형태를 들이우냐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호를 볼 때는 이제 병화의 형태로 들이우고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에서는 어떻다? 오화의 형태로 그걸 만들어 갖고 지수형 한다는 거예요. 그 형태로, 그죠? 병화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아서 지에서는 어떻게 오화의 형태로 형태를 만들어내다라는 거잖아요. 이러한 형국을 말하는데 결국은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화기가 굉장히 강하다. 그죠? 자, 화기가 굉장히 강하면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오행도를 보면 계절도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사오미잖아. 그죠? 여기가 이제 화의 구역이고, 예? 여기는 이제 이 신유술, 여기 이제 금의 영역이죠. 여기는 해자축, 여기는 이제 수의 영역이고. 임무신, 여기는 목의 영역이고. 토는 여기에 있다. 토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그죠? 자, 위치적으로 이렇게 변화한다. 목이 화로 됐다가 화기 다시 이렇게 갔다가 여기 변화하는 거죠. 자, 화가 되면 화의 화기가 강해지면, 그죠? 강해지면 화기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어떠한 우리 자연 현상으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굉장히 뜨겁다는 거잖아요. 자, 우선 우리가 저걸로서 보면, 이 온도로서 보면, 여기 수는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여기 이제 찰 한자를 써서 한하다라고 차갑다 그 다음에 여기는 따뜻하죠. 따뜻한 난자를 써서 난하다. 그 다음에 금은 가을은 어떻습니까? 좀 건조하죠. 건조하고 보면은 물이 자양불이 올라오잖아. 습하죠. 습하다. 그래서 사상적으로도 보면 한난,
조섭으로 나눕니다. 세계 사상적으로 그걸 나누는데 화기가 강하면은 굉장히 난하죠. 굉장히 난한데 자 난만하겠나 그죠? 난만하겠나. 그리고 굉장히 화기가 강하면 자 화의 형상을 자연 형상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꽃을 피우려고 성장하던 것이 꽃을 피우려고 화려하게 드러낼 수도 있고, 그죠? 화의 성정을 보면 꽃을 피우기도 하고, 그죠? 꽃을 피우기도 하고 세상에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자 이렇게 변화도 뜨겁다, 굉장히 난하다라는 거죠. 난하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이 오행이 가장 중화로우면 좋다. 중화, 중도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게 되니까 굉장히 화기 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화기가 치우쳐지니까 자기 명예에 있는 오행이 일단 놔두고 요걸로만 봤을 때도 요걸로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목의 기운은 어떨까요? 목의 기운은 굉장히 만약에 각각 하나만 놓고 보면 화기가 강하면 목은 성장하지만 그쪽으로는 외적으로 외형은 꽃을 피우고 아름다울 듯 하나 속으로는 어떨까요? 예? 건조해. 그렇지. 바로 제가 그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죠. 한 가지만, 그냥 굉장히 외로우면, 이 외적으로 볼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를 꽃을 피우고 드러내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건조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떤 표현하자면, 외적으로는 화려하나, 내곤하다. 그죠? 내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럼 결국은, 목은, 자, 첫째 화부터 할게요. 화가 필요한 사람은 어떨까요? 네 명에서 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최대의 호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최대의 호기가 오는 거고. 더구나 내 명속에 목이 있다면은, 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라는 것이 있는 그 자체가 뭔가를 드러낼 것이라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일 것이라는 거죠. 목이라는 것이. 그죠? 드러나고 아름다워 보일 것이다. 그런데 외적으로는 그래 보여지나 건조하지 않은 수기가 정도를 잡아주면 외화 내곤이 아닌 거죠. 그냥 화려하게 드러내면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여기 준비되어 있다라면. 그죠? 그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그냥, 금은 어떻습니까? 화기가 굉장히, 굉장히 강함으로 해서 금은, 쇠는 어떻다? 녹아내리는 거죠. 오행상은 화극, 금을 받는 상태인데, 자연에서 본다면, 자연적으로 본다면은, 뭔가 형태를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그래서 내년에 금이라는 오행이 있는 사람들은 그 금이란 것을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한다. 뭔가 어떤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그게 결과가 나오게 할 것이고, 그 결과를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다. 뭔가 새로운 것을 창출하다라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쇠를 불로서 녹여갖고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그러한 걸 뭘 이야기할 수 있다. 더 현재보다는 더 나은 쪽으로 어떤 방향성이겠죠. 나아지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 수라는 것은 술은 보면 화기가 가면 수가 약하면은 어떨까요? 약하면은 그냥 그대로 수기를 말라버립니다. 그죠? 술은 녹고 술이 말라버리고 수기가 강하면 서로 화와 수가 상쟁하겠죠. 서로 전투를 벌단 말입니다. 서로. 그런 환경이 놓여진다는 거죠. 화수가 서로 상쟁하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연계하면은
각각이 하나씩은 걸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화기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화기가 왔으니까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떤 좋은 기운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좀 목이 있다. 그러면 목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세상에 드러낼 것인데, 그러나 외화내원을 확인해 봐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수기가 없다라면 내년에 목은 있는데 내년에 화가 이래 절대적으로 오는데 목이 있는데, 목은 그럼 위에는 수를 살펴야 되는 거죠. 수를 살펴봐야 된다. 그래 이제 목이 어떠한지. 그죠? 그렇다면 내가 준비를 하려고 하면, 만약에 목인데 수기가 약하거나 수기가 없어. 그러면 내가 내년도에 걸 준비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수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수오행을 써야 된다는. 만약에 화토는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같은 위치에, 작용력은 화의 뜨거움을 차단해서 온전한 금의 형태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화생토, 토생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토의 상태는 양의 토이냐 음의 토이냐 다르죠. 양의 토이냐 음의 토이냐. 양의 토는 그냥 그대로 화기로만 봐도 된다. 그냥 화기의 성장을 저지하는 거죠. 화기의 성장을 저지하지만 음의 토는 완전히 바꿈을 말합니다. 바꿈을. 자, 우리가 여기서 토를 좀 더 구분을 해보자면, 바깥에 햇빛이 저래 쬐면은 차단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 바깥에서 보면은 이 차단막 바깥 쪽은 양의 토예요. 그 빛이 안으로 못 들어오도록 저지하고, 요 안쪽은 음의 토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는 금에 가깝고 바깥에 있는 거는 화에 가까워요. 그렇다면 그 양이 있나 음이 있냐에 따라서 이 화기를 조절하는데 상당히 어떤 게 필요하냐를 알 수 있습니다. 화기가 약한 사람한테는 만약에 화가 오면 좋지만은, 그죠? 적당히 중화 중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오행이 잘 있나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은 내년도에는 이 화기가 옴으로 인해서 필요한 목이나 또는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에너지들이 잘 적용될 것이다라는 거죠. 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수가 없는 사람들은 수를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외화내군이 된다라는 거죠.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나 그렇진 않다라는 걸, 일단 병오라는 것은 이러한 환경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자, 목 입장에서 화는 식상이잖아, 식상. 그죠? 목 입장에서 화를 본다면 식상이 되잖아. 그러면 식상은 뭡니까? 나한테서는 표현하고 활동성을 말하는 거죠. 굉장히. 그리고 화가 식상인 사람들은 뭔가 내가 또 다른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 또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새롭게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죠. 점점. 이 목 입장에서 화라 하면, 이 목 입장에서의 화가 이제 병오 여기 와 있죠, 지금. 병오 여기 와 있으니까. 자, 12운성적으로는 여기가 절지였죠. 여기가 이제 이 목의 절지잖아. 간목과 을목에. 그죠? 여기가 절지였잖아.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절지니까 12운성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간목은 일간자는 여기가 절지니까 절태양생 욕대 근왕 쇠병 사지에 놓여 있고, 그죠? 사지 어디 있노? 사지에 놓여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인 입장에서는 절태양생, 이제 생지에 놓여 있어. 생지
사지와 양은 사지 양사음생이라고 해요. 양가는 사지에 음은 생지에 놓여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면, 자, 목의 입장에서는 이 목은 화를 만나니까 이 목 일간을 이야기한다. 목 주체를 놓고 목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겠죠. 어리고 어린 어떤 세상 이런 것들이 세상에 드러나다 어떻게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는 말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연기하면 그럼 목 일간 자는 내가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그 내 재능을 세상에 드러나서 뭔가로 쓰이게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간목인, 양목인 입장은 어떻게 기운이 사지에 놓여져 있으니까, 그죠? 사라는 것은 뭡니까? 사지에 놓여다 그러는. 내가 몸을 활용한다는 게 보다 뭔가 정신적인 뭔가를 활용을 해서 이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제 책에 중급의 97쪽에 또 잠깐 97쪽, 98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서.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을목 입장에서는 생지예요. 그렇지. 이제 생의 입장이거든. 그죠? 생의 지살입니다. 생의 지살은 어떻습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바빠질 것이다잖아요. 뭔가, 그러기에 어쨌든 간에 목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바빠진다. 그죠? 세상이 드러나야 되고, 뭔가, 비상을 해야 되니까 바빠질 것이다. 어떤 때는 몸이 바빠지긴 하지만은 조금, 양간 입장에서는 어떠냐. 몸이 양과 갑과 을의 입장에서는 바빠지긴 하지만은 어떠다 을의 입장에서는 생의 입장에서, 그죠? 생의 입장에서 지살적으로 뭔가 새롭게 뭔가 만들어내기 위함에서 바빠질 것이고, 지살적으로. 그 다음에 양간의 입장에서는 사지라 하면 이미 내 몸은 어디에 굉장히 활동성을 제한받을 것이고, 육해살이라고 있죠. 육해살은 98쪽에 가장 밑쪽에 잠깐 한번 보시면 돼 있죠. 역마살의 앞자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마살, 그 앞에가, 우리 여기서 볼 때는 그 앞에 있는데, 역마살의 앞자리로서, 그래, 오랫동안 출행 못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마로 넘어가는 건데, 그래, 어쨌든 육개살은 어쨌든, 그래, 간목, 양간 입장에서는 사주로 굉장히 움직임, 내 활동성에 제한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음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뭔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바빠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런 환경을 이야기하다. 그럼 말한다. 그 다음 목일간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또다시 말씀드리면 목 입장이야죠. 그럼 수 입장에서는 아직 좀 더 해야 되는 목일간에서는 식상이 그래 바빠질 것이고, 그죠? 식상이 또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어쨌든 내가 목 입장에서 지금 요리를 한 거거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걸 하다 일간을 말하면 일간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간이 아니고 이게 인성일 수도 있잖아. 수일간이면. 그죠? 수일간이면 인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잖아요. 인성이 이러하게 되고, 그 다음은 금일간이면 이게 재예요. 재성이잖아. 그럼 내 재가, 나에 대한 재성이 요런 입장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외면, 그러면 내가 재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년에는 재 입장을 놓고 이야기하면 재를 놓고 만약에 활용하면, 그러면은 어떻다? 쪽에서는 굉장히 유리하겠죠. 바빠지고. 그런데 간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습니까? 상당히 내 뜻대로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거잖아. 요로함을 12운성과 신사를 기운을 살펴보는 거죠. 기운을 살펴서 그러면 내가 어떤 모양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라는 거잖아. 그런 결론은 을 입장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려고 변화해야 되고 하니까 바빠질 것이고, 간목 입장에서는 내 기대만큼은 이상 내가 분명히 많은 활동성의 제한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면서 좀 더 심사숙고함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 사회 해나가면 또 그 다음에 묘가 오잖아. 갑 입장에서는. 그죠? 묘고 그 다음에 또 절로 가야 되니까. 그냥 잘, 그러면 이때 이 간목 입장에서는 이제 활용하면, 을목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활동하면서 뭔가를 드러남이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에 따른 어떤 대가가 있을 것이고, 이 간목 입장에서는 내가 몸이 바빠서 뭔가 형태적으로 뭔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어떤 내가 하고자 함에 있어서의 그것의 어떤 그 정신적인 부분을, 그죠? 정신적인 부분을 활용함이 훨씬 더 그에 따른 대가가 나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 이제 제 입장에서 참 제란다. 목 입장에서 봤어요. 목이 인성이면 인성이 그러할 것이고, 목이 재면 재성이 그러할 것이고, 이 관이면 내 명예가 그러할 것이고, 이 식상이라면, 목이 식상이라면 식상, 목이 비급이라면 비급이 내 자신이 그러할 것이고. 이해되시죠? 이런 모양으로 달라질 것이다. 화가 이제 만약에 비급이라면, 화가 비급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굉장히 이제 밝고 빛나겠죠. 그러면 내 주변에 사람들도 좀 모이겠죠. 화이면 저거 가면 사람이 훤하니까 이제 그런 이제 모양새로 나타나는 거죠. 훤하게 보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신강신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신강신약으로 봤을 때는 이 본인이니까, 내니까 신약자는 굉장히 유리할 것이고, 신강자는 오히려 불리할 것이다. 왜? 중화중도를 벗어나니까, 편중되니까 한쪽적으로, 그죠? 불리할 것이다. 유불리로. 그럼 그 유불리가 뭐가 유불리가면 나한테 전반적으로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라는 거잖아요.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런데 신강자는, 그죠? 화가 크니까, 화의 기운이 상당히 강해지니까, 신강이니까, 그래서 불리해지는데, 그럼 어떻게 불리해지는 거죠? 어떻게 불리해지죠? 신강자가 불리한 이유는 일단 내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러면 신강자는 이 내 자신이라 했잖아, 지금. 내 자신이, 내가 굉장히 거만해지겠죠. 내가 남의 말도 안 듣습니다. 지 잘난 맛에. 평소에 안 그러다가가 아니지. 신강자는 평소보다 더하게, 그죠? 더 이제 이 안하무인격이 된다는 거죠. 그럼 왜 돼? 그 주변 사람들 다 떠나가죠. 그래서 반대로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되는 거죠. 그러함으로 안 좋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좋아, 또 뭐가 안 좋아집니까? 목기를 그대로 설계합니다. 그죠? 목의 것을 그대로 설계하면, 목은 인성이죠. 인성의 것을 설계하니까 육신적으로는 엄마의 관계, 집과의 관계, 또 여성분들은 친가, 그죠? 그쪽과의 관계, 또는 뭡니까? 내 윗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회적으로 내 걸과 학문, 또는 내 자신의 인성, 이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강하다 보니 그에 대한 것을 전부 무시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내 자신한테만, 내 안하무 이 팔뚝이까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그래서 신강자는 절대적으로, 화일간의 신강자는 내전에는 굉장히 예의와 겸손을 지켜야 된다. 예의와 인성을 지켜야 된다. 금도 또 작살나잖아요. 화일간 금은 뭡니까? 재잖아. 재성이잖아. 그래, 쟤도 온전치 못하다. 그래, 이 사람이 주변 말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인생이 이제 탄로가 나니까 주변 말을 듣지, 아주 독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딘가 투자를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는 무조건 깨진다라는 거죠. 무조건 깨진다. 그래서 자기를 추스르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말도 잘 챙겨 듣고 판단하는데 좀 더 심사숙고함이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다 피해다, 다. 그래 하면 또 내 명예, 이건 뭡니까? 여기서는 명예잖아. 관에까지 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나한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내가 너무 잘난 맛에 자기가 그 맛에 내 모든 게 다 깨진다는 거죠. 다 내년에는 안 좋게 그렇게 작용하고 신약자로 좋게 작용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약했던 내 주체성이 내가 스스로 나를 좀 드러내면서 내 목소리를 좀 드러내면서 이렇게 활동함이 그들 주변에 내 인프라가 조성되겠죠. 오히려 그게 내 삶에서 활력소가 되고 주변 사람의 말도 잘 듣고 그건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성. 또 나의 인성도 좀 갖춰가면서 그래 내가 활동할 용기가 생겨나고 이거잖아요. 신약자의 단점이 뭐였습니까? 어디 가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가고 사부작 이런 거 하잖아요. 물론 자기 용기도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도전할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어떻다? 기운이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는 거죠. 유리하게. 그래서 화일간의 신강자는 조심해야 되고 신약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일간은요. 결국은 토는 화를 봤을 때는 같은 위치에 있지만 그러면 토 입장에서는 화는 인성이 되잖아요. 인성. 그래 인성이 되니까 인성은 어떻습니까? 토일간에서 인성은 나와 같은 어떤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인성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더더욱이 좋습니다. 내년에 토 입장에서도 보면 신강신약으로 볼 때 신강자는 인성이 저렇게 다가오잖아요. 인성이 저렇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인성이란 뭡니까? 신강자는 지금 전제입니다. 강자는 인성이 저렇게 다가옴으로 인하면 어떤 환경이 보면 물론 주변에 사람이 나한테 붙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다가온다. 어떻게? 나의 윗사람. 그죠? 윗사람처럼 다가와서 뭔가를 도모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본인은 토의 본인은 어떻습니까? 토의 본인은 남의 귀에 신강자입니다. 신강이지만은 귀가 솔깃해집니다. 인성인 것 때문에 수용하기 때문에 수용성의 심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솔깃해지니까 어떻다? 문서주의해라 라는 거잖아. 그죠? 문서 또 뭡니까? 판단을 분명히 해라. 사기도 조심해라. 토일간 신강자들은 여러 가지로 아니요. 토일간 신강자는 자 그러면서 인성이 오면 토의 인성이 오면 인성은 뭘 극합니까? 금을 극하잖아요. 이 토일간의 금은 뭡니까? 이 식상이잖아. 식상은 내가 하는 일입니다. 토일간의 신강자는 자기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변하고 옵니다. 변하고 하던 일을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새롭게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불리하게 돼 식상. 내가 하던 일에 굉장히 태클을 걸릴 것이다. 요게 화가 강하게 오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걸 오므로 해서 내가 더욱 신강해진다는 것은 어쨌든 내가 인성이 온다는 것은 신강자든 뭐 신강자한테는 톡톡이 자기가 자신감이 넘쳐서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지거든 식상엔. 그런데 인성이 오면 그 식상이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토일간의 신강자들은 내년에는 어떻다? 식상에 반드시 문제가 온다라는 거예요. 식상이 변하고 문제가 온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관이거든, 관. 그죠?
신강자는 관에 대한 저항력이 상당히 있는 거죠. 신강 관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데, 자, 내년에 이제 인성이 오므로 해서 관의 것이 또 무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토일간의 신강자는 재고, 식, 재관 다가 신강자라고, 아까 화도 마찬가지고 화토의 신강자는 그죠? 식재관 자체가 다가 이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로울 수가 없다. 자, 아까 목일간인데 화일간에서는 아까 12운성과 신사에 대해서는 안 했네, 그죠? 화에서는 내년에 12운성과 신살로서 볼 때는 화토는 여기서 출발하잖아요. 여기가 화토가 절지거든. 그죠? 수가. 그럼 여기는 병화와 무토가 여기 있었고, 여기는 정화와 기토가 절지였잖아. 지나치게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은 화 입장을 요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화는 절대양생록대근왕. 병화는 최고는 이 왕성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죠? 정화는 반대로 볼게요. 절대양생록대근록. 그 화는 어쨌든 간에 내년에 굉장히 근록 제왕의 기운이잖아요. 화가 이렇게 오니까. 그런데 신강이면 어떻습니까? 작살 나는 거죠. 오히려 더 지나치잖아요. 근데 신약은 근록 제왕이니까 내가 이제 용기가 그만큼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건 뭡니까? 근록 제왕이면 여기인데, 이게 그렇게 내가 제왕적이고 그만큼 건강하다 할 때는, 왕성할 때는 망신살 주의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왕성할 때는 장성살이니까 내가 뭔가를 해도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강신약은 완전히 다른 거죠. 넘쳐서 좋지 않고 과유불급. 그죠? 그 다음에 약한 것은 내가 저런 기운을 느끼게 되니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지금 이제 토를 하고 있는데, 토도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12호선과 신사 쪽으로는. 같이 움직여요. 그래, 양의 토는, 결국 양의 토는 병화와 같은 거잖아요. 병화와 같이 절태양생록대 근록 제왕의 위치. 제왕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은 뭐 장성, 내가 하던 것에 굉장히 안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최고치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은 누가 유리합니까? 신약자한테 유리한 거죠. 그죠? 똑같아. 그러면 신강자한테는 오히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기토는 음의 정화와 같은 맥락으로 돌아가니까 절태양생욕대 근록, 굉장히 근록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정화와 기토 일간은 내년에 망신살 주의해라 라는 거죠. 내년에 망신살을 주의해라 라는 거고, 또 여기서 이제 육체적으로는 보면 아까 화가 지대하게 오므로 인해서 식상 내가 하는 일에 인성이 오면 어떻습니까? 인성이 오면은 사람이 남의 말을 잘 들어갖고 그에 대해 사기당할 수 있어요.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의 말을 지나치게 잘 들으면 그 신약자도 사실은 남의 말을 잘 듣지만 운을 좋게 좋은 쪽으로 내한테 다가와요. 신강자는 자기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남의 말을 평소에 잘 안 듣다가 유독 내년에 이럴 때에는 말을 잘 듣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할 때 잘 듣는다는 거죠. 그래 되니까 결국은 손해가 보는 거죠. 그 하는 일에 손해가 오죠. 그래 식재관에 다 연결해서 분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신약은 어떠다? 반대로 신약자는 나한테는 누군가가 나의 힘이 되어줄 스폰서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아까는 스폰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귀를 그 사람을 홀가닥하게 홀가가지고 손해를 입히려고 하지만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진짜 스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역할을 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도모하고자 하는 일에 좋은 기운을 불어일으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다 오히려
식재관이 다 그게 내게 이제 명예 어떻게 이제 있나라는 거죠. 명예 없으면 토해야 조금 전에처럼 식상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없으면 식상을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내가 자꾸 이제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없으면 어떨까요? 내게 있으면은 훨씬 더 느끼고자 하는 그 에너지가 실행하게 되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느낌은 갖고 있죠. 해야 되는데, 그러나 한 해기 때문에 한다고 움직일까 이것저것 해볼까 하다가 때를 놓칠 수도 있다. 운기에서 연의 운은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일간의 신강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약자들은 내년에 인성의 운이 오면 누군가가 나한테 어떤 스폰서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는 어떻다, 요게 문서, 길한 문서가 나한테 다가올 수도 있고, 그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또 내가 뭐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또 일하는 것에 내가 용기 내서 과감히 시행할 수도 있다. 그럼을 통해서 만약에 수가 있으면은 거의 식재, 금생수까지 이어지는구나. 좋은 결과로 내가 한 것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연결되더라. 만약에 그러면 요 식상이 잘 있어가지고 내가 하는 것에, 신약자들도 하는 것에 뭔가 용기를 내고 실행을 했어요. 그럼 그에 대한 결과가 수로 나오잖아. 수로 나타나는데 수란 에너지가 만약에 없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는 그러면 재잖아, 재요. 재라는 에너지, 재성이라는 에너지가 내가 없는데, 근데 내년에 오물에서 식상을 움직여서 재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런 에너지가 없는데, 그러나 내가 원래 기대했던 것만큼은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적은 금액, 적지만 그래도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있는 만큼은 안 만들어지죠. 내 팔자에 없는 거니까. 그죠? 팔자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나올 것이고, 없는 사람은 좀 적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게서 어디까지 연결됩니까? 목에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럼 목에 연결되면 토의 목은 명예잖아요. 관 명예잖아요. 그래서 재생관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관에 연결되면 그 이제 내가 새로운 조직에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그죠? 새롭게 내가 관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형태로. 좋지 않은 경우에 관은 뭡니까? 구설수나 관에 연결돼서 그죠?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런 형국으로 가지만은 세금 내라 하는 통지서 뭐를 받아들고 이런 거지만은 신약자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적으로요. 자, 그다음 금은 이 화는 어떻습니까? 금 입장에서 관이잖아, 관요. 그걸 관성으로 와닿는 거거든요. 그걸 관성으로 오다 하는 건 뭡니까? 관, 규정, 규칙 이런 거잖아요. 또는 명예도 되지만, 또는 직장도 되고. 그렇지만 어떤 관은 편의 관과 정의 관이 있잖아요. 그의 차이가 나는 거죠. 편의 관은 너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편관이잖아요. 편관은 힘들게 다가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어떤 일, 그죠? 근데 충격받을 만한 그런 일, 그것이 이제 관으로서 다가오더라. 그걸 관으로서 다가오니까 관은 관생인 하잖아요. 그래,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람은 어떻다? 그를 통해서 나한테 좋지 않은 문서를 전달받다, 이런 것도 되고, 이롭게 작용하는 사람은 이제 관생인에서 내가 명예를 챙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금일간에서는 화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한다. 그죠? 편입니다, 편.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 다음에 정관으로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나마 나를 바로 세워주게, 정도껏 잡아주려 한다는 거죠. 근데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관, 편관은 아예 그렇지만은,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관은 어떻습니까? 정관은 결국 그게 관에 대한
통제거든요. 평관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뭐 수표가 부도나다, 내가 받은 수표가 부도가 나거나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갖다 막아야 되고 이러 하잖아요. 그렇지만 정관의 것은 어떻습니까? 그를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어느 선에서 벌금을 내게 하든지 어떤 그러한 형태로 내가